표범이 애들 자고 있는데 물어가는 거예요. 아마존에서는 또 원시적으로 살아가는 부족들의 인구 중 13%가 독사에 물리고 있어요. 카투키나족은 심지어 살면서 인구의 17%, 거의 5명 중 1명꼴로 독사에 물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사람이 70세에서 80세까지도 살게 된 게 순전히 현대의학의 발전 때문이고 과거 사람들은 얼마 살지도 못하고 단명했다는 그런 큰 오해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음을 좀 더 직관적으로 말을 해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실제로 무슨 학자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옛날 인류 조상들의 수명이 평균적으로 20살에서 30살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토록 건강했던 에스키모들의 오늘날 기대 수명이 형편없다며 과거인들의 육식 위주의 식습관이 문제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또 평가절하되고 있는데 이 말들엔 얼마만큼의 진실이 있을까요? 진짜 옛날 사람들은 일찍 죽었고 식습관이 문제였던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몇 달 전에 우리 몸을 망치고 있는 건 고기와 포화지방이 아니라 바로 식물성 씨앗기름이라는 점을 설명을 했었죠. 그 영상에서 질병과 사망 원인의 역사를 한번 쭉 짚었었는데요. 그때 분명 씨앗기름이 개발되기 이전에 그리고 또 그 직후인 1800년대와 1900년대 초반에는 아무도 심혈관 질환이나 암, 이런 만성질환에 걸리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 식용유를 먹기 시작한 후에 오늘날과 같이 만연한 현대 문명의 질병에 시달리게 됐음을 말씀을 드렸었죠. 이 내용을 잠깐만 복습을 하고 가자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질병이었던 심장병은 고작 100년 만에 현대인의 사망 원인 중 3화를 차지하게 되었고 역시 극히 드문 질병이었던 암은 200년간 62배나 증가해서 역시 현대인의 사망 원인 중 3화를 차지하게 됐고 역시 존재 않던 질병이었던 당뇨도 오늘날에 와 끔찍하게 치솟았죠. 그리고 또 미국인은 다 뚱뚱하다는 인식과는 전혀 다르게 역시 비만 인구도 극히 드물었던 1.2%에 불과했던 이 100여 년 전과 다르게 오늘날의 미국인은 말도 안 되는 비만 유병률을 보이면서 정말 전례 없던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로 점점 이런 만성질환 유병률이 미친 듯한 속도로 치솟고 있죠. 아니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사망하는 원인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이런 모든 문명의 질병, 만성 대사질환이 없었던 과거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의 절반도 못 살고 30살에 다 죽었다는 게 정말 진실일까요? 당연히 사실이 아니죠. 그러나 과거인들이 전부 30살에 죽었다는 식의 주장에 일말의 진실도 없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편협하고 오해를 일으키는 발언이지만 사실인 면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 주장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기대 수명이에요. 기대 수명이란 건강한 성인이 실제로 평균적으로 사망하는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세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아기가 딱 태어났을 때 평균적으로 살 거라고 예상되는 횟수를 말을 하는 건데 이게 왜 실제 수명을 판단하는데 좋지 못한 수치냐 하면 예를 들어 결혼한 남녀 둘이 건강하게 70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자식 둘을 낳았는데 둘 모두 돌 이전에 사망한 거죠. 열병이나 폐렴이나 아니면 맹수의 습격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네요. 그러면 이럴 때 부모와 아이의 나이를 다 더해서 4로 나눠가지고 평균을 낸 이 35세가 이 가족의 기대 수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큰 성인이 70세까지 문제없이 사는 것과는 별개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수명을 그냥 그렇게 평균 내버리는 게 기대 수명인 거죠. 이렇듯 그 기대 수명이라는 거는 유아 사망률이 진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죽는 사람들이 생기면 평균적으로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기대 수명이란 유아기를 벗어나 성인이 된 이후의 인구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사는지, 건강한 성인이 얼마나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과거엔 위생관념이 부족하고 감염성 질병 치료에는 마치 신이 내린 기적과도 같았던 항생제도 없었기 때문에 유아 사망률이 정말 엄청나게 높았어요. 지금 이 사진 속 글씨가 잘 보이시진 않을 것 같은데 여기 이 빨간 선이 1800년대의 유아 사망률을 나타내고 주황색은 1950에서 60년대, 초록색은 1990년대, 그리고 맨 밑에 파란 선은 2013년을 거의 현대를 의미해요. 여기 한국도 있거든요. 여기 사우스 코리아라고 쓰여있는 1800년엔 50%가 넘는 유아 사망률을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1950년, 60년대에 들어선 그 수치는 약 25%대로 떨어졌고
이후에는 지금은 이제 굉장히 낮은데요. 1800년대에는 전 세계 신생 아이 43.3%가 다섯 번째 생일을 맞지 못하고 사망했어요. 100년이 지난 1900년에 그때도 상황은 별로 좋아지지 않아서 36.2%의 아이들이 만 5세를 맞기 전에 숨을 거두었죠. 게다가 1900년도엔 산모의 사망률도 아이를 낳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어머니들의 비율도 4%로 매우 높았으니 이 당시 감염성 질병과 이런 위생 문제 정말 무서웠던 게 사실이에요. 기대 수명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우리가 야생에서 살아가면 필연적으로 공존해 가야 하는 온갖 독충과 독사의 위험, 거기다 주변에 산적한 맹수와의 영역 다툼까지 생각을 하면 원주민들의 평균 수명이나 기대 수명이 우리가 현대에 와서 막연하게 상상하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웨스턴 프라이스 박사는 그의 책 뉴트리션 앤 피지컬 디제너레이션에서 아프리카 여정 도중에 피그미 부족을 방문을 했는데 박사가 도착하기 직전에 표범이 어린 아이 2명을 물어간 일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표범이 애들 자고 있는데 물어가는 거예요. 아마존에서는 또 원시적으로 살아가는 부족들의 인구 중 13%가 독사에 물리고 있어요. 카투키나족은 심지어 살면서 인구의 17%, 거의 5명 중 1명꼴로 독사에 물리는 거예요. 이런 원시 집단, 전통 집단, 옛날 사람들, 원시인들, 과거인들에게 이 방충망으로 다 둘러싸여가지고 깨끗한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 항생제랑 생명유지 장치를 막 달아가지고 숨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현대인의 잣대를 똑같이 들이대는 것은 애초에 이치에 맞지 않는 거죠. 다만 그럼에도 과거인들의 수명은 실제로 현대인과 비교해 별로 낮지 않았어요. 유아 사망률은 높았지만 유아기를 넘기고 15세까지도 넘긴 이후에는 과거인들의 평균 수명은 현대인과 사실상 별 차이가 없었어요. 2018년 말에 올라온 이 BBC의 우리는 정말 조상들보다 오래 살고 있는가? 라는 아티클이 오늘 주제를 참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티클을 요모조모 뜯어보며 왜 현대인들이 온갖 현대의학 시스템과 신기술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과거에 비해 딱히 더 오래 살고 있지 않은지 이해를 해보도록 하시죠. 먼저 이 아티클은 스탠퍼드 대학교의 역사학자이자 교수인 발터 샤이델을 인용하며 시작하는데요. 발터 샤이델 교수는 통계적인 기대 수명이 증가한 것에 비해 인간의 실제 수명은 과거와 별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기대 수명이라는 것이 수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 유아 사망률을 포함을 하고 있고 그 통계는 당시 아이들이 길러지던 환경이 어떠했는지는 잘 보여줄 수 있어도 전체적인 그림, 우리 인간의 실제 수명을 나타내 주지는 못하는 거죠. 우리가 동물의 평균 수명을 산출할 때 다 큰 동물이 평균적으로 몇 살까지 사는지를 보지 그 동물이 야생에서 낳는 새끼가 얼마나 죽는지까지 포함해서 평균을 내지는 않잖아요. 그 다음으로 아티클은 과거인들이 우리 생각대로 30살이면은 이미 죽을 날에 오늘 내일 하는 날이라는 그런 생각에 어째서 정작 정말로 실제 과거인들은 동의하지 않았나를 적는데요. 먼저 기원전 7세기 초 그리스의 시인 헤시오도스는 사람은 30보다 너무 어리거나 많지 않은 때에 결혼해야 한다 썼어요. 그리고 그 밑에 고대 로마의 공화정 당시에 쿠르수스 호노룸 가장 밑인 재무관에서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올라가가지고 집정관을 거쳐 감찰관에 이르는 명예로운 경로를 뜻하는 그런 로마의 관직 엘리트 코스를 뜻하는 말인데요. 첫 번째 직무인 재무관에 임명이 되려면 일단 나이가 30이 됐어야 됐어요. 첫 번째 직무예요. 집정관이나 감찰관이 되려면 재무관, 안찰관, 법무관을 다 거쳐야 되는데 이게 정말 평균 수명이 30살이고 그때면 이미 죽을 때가 다 됐으면은 언제 뭘 하고 있냐는 거죠. 30살에 와서 첫 번째 말석 자리 얻어가지고요. 이건 마치 국회의원에 선출되려면 최소 연령이 70세, 80세여야 한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그리고 아까 그리스 시인 헤시오도스도 그래요. 2700여 년 전에 결혼하기 딱 좋은 나이가 30살이라고 했는데 30이 정말 진짜 오락가락하는 나이면 그때 가서야 결혼을 할 리가 없죠. 또 에플리니우스는 그의 저서 박물지에 챕터 하나를 통째로 장수한 사람들에 관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박물지에 따르면 집정관 발레리우스 코르비노스는 100세, 키케로의 아내 테렌시아는 103세, 클로아디아라는 여성은 115세까지 살았고 루체이아라는 배우는 100세의 나이에도 무대에서 연극을 계속했다 그래요. 뿐만이 아니고 이 고대를 다룬 최고의 한 권짜리 사전이라 평가받는 옥스포드 클래시컬 딕셔너리에 기록된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 살았던 모든 인물의 평균 수명을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살펴본 이 연구에서는
살인과 자살,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298명의 수명을 평균을 내보니까 기원전 100년 이전에 사망한 인물들은 평균 수명이 72세였어요. 이 수명은 기원전 100년 이후에는 66세로 줄어들었는데 연구자들은 그 이유는 아마 위험한 납 배관의 보급으로 배관을 다 납으로 만드니까 납 중독이 만연해져서 그랬으리라 추측을 하고 있죠. 아무튼 유엔은 2019년 전 세계의 기대 수명이 72.6세라고 발표를 했는데 2100년 전이랑 차이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연구의 샘플은 분명히 결함이 있죠. 이것만으로는 절대 그 시대 전체 인구의 수명을 알 수도 없고 여기 이제 기록된 인물들은 모두 남성들이고 또 나름 한가락했으니 이런 기록들이 남은 것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다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과거인이라고 다 30살 되면 뭐 평소 깨끗한 공기 마시고 좋은 식품 먹고 운동도 하고 뭐 지금처럼 자동차랑 이런 게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갑자기 길에서 30살 됐다고 액 하고 객사를 하는 게 아니고 먹을 것이 풍족하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위치, 적절한 위치에 있으면 오늘날만큼 문제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때문에 로마의 황제나 황후는 반역이나 뭐 정쟁 이런 거에 휘말려서 숙청당하거나 뭐 암살당하거나 하지 않으면 상당한 장수를 누렸는데요. 초대 황제와 황후 아우구스투스와 리비아는 각각 75세와 86에서 87세까지 살았어요. 이제 좀 더 가까운 시대로 살펴보면 과거 굉장히 높았던 유아 사망률과 10대 사망률을 제외하고 또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기록도 뺀다면 1200년에서 1745년 사이에 영국인들은 평균적으로 62세에서 70세까지도 살았어요. 이때 당시에 거리가 더러운 배설물로 가득 차고 창문으로는 막 똥이 날아다니고 이때 굉장히 더러웠잖아요, 유럽이. 그걸 피하려고 하이힐을 막 신고 다녔던 거를 생각하면 참 용한 거죠. 물론 이 때문에 이 당시에는 깨끗하게 사는 시골 사람들이 더러운 도시인들보다 막 뭉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았고 그래서 이제 귀족보다 평민이 수명이 더 길기도 했지만요. 아무튼 또 조금 더 최근으로 오자면 19세기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유아 사망률을 제외한 기대 수명 역시 현대와 별 차이가 없었어요. 플리머스 대학의 주디스 로보탐 교수와 옥스퍼드 브룩스 대학의 폴 클레이튼 교수에 따르면 빅토리아 시대에 5번째 생일을 맞은 5세 여아의 기대 수명은 보통 이런 건 이제 기대 여명이라고 하죠. 몇 세 이후에 기대 수명, 평균 수명을 얘기를 할 때는요. 이런 5세 여아의 기대 여명은 73세, 남아의 기대 여명은 75세였어요. 오늘날 지구 전체의 기대 수명이 지금 72.6세인데 그보다 나은 거죠. 물론 빅토리아 여왕도 장수해서 81세까지 살았고요. 이번엔 20세기 초로 와서 프라이스 박사가 당시에 문명과 단절되어서 원시적인 삶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던 여러 원시적인 집단들을 조사한 기록을 살펴보면 제가 이 부분은 과거 에스키모의 수명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프라이스 박사는 언제나 특정 집단을 조사차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그 집단의 연장자들과 둘러앉아서 조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허락을 구했다고 하는데요. 모든 집단에서 이렇게 양해를 구할 연장자들이 충분히 있었다고 해요. 노인들은 그들의 지혜를 어린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있었고 이 왼쪽의 호주 원주민들의 경우에는 식사도 그냥 젊은 사람들이 다 차려가지고 대접해주기만 하는 게 아니고 노인들에게는 비교적 잡기 쉬운 사냥감들을 그들의 몫으로 남겨둬가지고 여전히 이렇게 나이 같은 이후에도 독립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했대요. 오른쪽의 할머니는 남태평양 제도의 섬에 살던 분인데 이 사진을 찍을 당시의 나이가 90세라고 해요. 정말 우아하게 나이가 드셨죠? 허리가 굽으신 것도 아니고요. 프라이스 박사는 또한 에스키모 조사를 위해 알래스카를 방문했을 때 에스키모 노인들이 너도 나도 100세를 넘겼다며 자랑했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들은 출생과 사망 일자를 정확하게 기록해둔 게 없으니까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렇듯 30살만 되었다 하면 갑자기 수명이 다해 죽고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죠. 프라이스 박사의 책을 보면 30대, 40대는 우습고 적어도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사진에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꾸준히 증가한 건 사람들의 실제 수명이 그만큼 쭉쭉쭉 늘어난 게 아니라 유아 사망률 감소로 수학적인 평균치가 증가한 것에 가까워요. 이 왼쪽의 그래프는 미국의 유아 사망률을 나타낸 거고 오른쪽은 미국의 기대 수명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유아 사망률이 200여 년 동안 이렇게 급속도로 떨어지며 기대 수명이 같이 급격히 올라가게 된 거죠. 여기서 만약 우리 수명이 정말로 현대 의료 기술과 영양 때문에 올라간 거라면 이 상승폭이 조금 꺾일 수는 있어도 계속해서 증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도 지금 이 감속폭이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기대 수명은 3년 연속으로 감소세에 있어요. 미국만 그런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감소하지는 않았지만 증가세가 멈췄어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선진국들의 기대 수명은 최근 들어 상한선을 치고 있어요. 왜냐? 유아 사망률은 아무리 떨어져도 마이너스로 갈 순 없거든요. 계속 떨어져도 바닥을 뚫고 들어갈 순 없어요. 진짜 수명이 늘어서 기대 수명이 증가한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은 아까 보셨다시피 점점 더 아파만 가는데 유아 사망률을 정말 완전 이게 바닥까지 끌어내려가지고 올려낸 평균 기대 수명 수치거든요. 물론 이런 생명유지 장치의 도움도 빼놓을 수 없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요즘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과거인들에 비해 잘 먹고 잘 살아서 현대 문명의 혜택을 받아서 영양적으로 또 우세해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래 사는 게 아니고 그냥 태어나서 빠둥빠둥 할 때 표범이나 맹수가 물어갈 일이 없고 독사나 독충한테 물릴 걱정을 안 해도 되며 어쩌다 감염병에 걸리면 항생제를 맞을 수가 있고 또 죽을 병에 걸려도 연명할 수 있으니까 기대 수명이라는 수학적 수치가 상승한 것일 뿐 실제로 과거인들에 비해 획기적으로 오래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유아 사망률의 감소가 하한선을 치고 난 요즘은 이 끊임없이 증가하는 만성 질병, 과거인들과 원시인들은 전혀 앓지 않던 대사 질환들을 앓으며 기대 수명이 하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물론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현대 사회와 문명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다행이고 또 감사한 일이죠. 매일같이 뱀이나 독충에 물리고 쏘이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삶은 우리 입장에선 진짜 상상이 잘 안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 사는 거는 정말 이런 시스템적인 면 때문이지 오늘날 현대인들이 먹는 음식과 식품 때문이 아니라는 거를 명확히 알아야 되고요. 식습관만큼은 옛날 사람들처럼 우리 인간이 원래 디자인된 대로 먹어서 만성질환이 없었던 과거인들의 그런 장점과 또 현대의 이런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스템 안에서 콘크리트 벽 안에서 사는 그런 것에서 오는 장점을 또 다 누려가지고 모두 다 같이 건강하게 장수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원시인들이, 과거인들이 밥을 잘못 먹어가지고 고기를 많이 먹어서 에스키모가 고기를 많이 먹어서 수명이 짧았다는 그런 오해가 풀렸길 바라고요. 나중엔 또 블루존과 장수마을을 둘러싼 또 하나의 심각한 오해에 관해서도 다뤄보도록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